세상에는 두 종류의 강한 사람이 있다. 하나는 목소리를 높이고 주먹을 휘둘러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아무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이다. 전자는 일시적인 두려움을 만들어낼 뿐이지만 후자는 진정한 존경과 경외감을 불러일으킨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큰 소리로 화를 내야만 사람들이 말을 듣는 그런 사람일까? 아니면 조용한 한마디에도 모든 사람이 귀 기울이는 그런 사람일까? 답은 분명하다. 진정한 강함은 고함 소리에서 나오지 않는다. 진정한 위엄은 주먹질에서 나오지 않는다. 김영석은 18년간의 유배 생활을 통해 이 진리를 깨달았다. 그는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크게 화내지 않았고, 어떤 모욕을 당해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를 만만하게 보지 못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구하려 찾아왔고, 그의 한마디 조언에 귀 기울였다. 그렇다면 김영석처럼 조용하지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순둥이처럼 보여도 그 누구도 우습게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은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자. 첫 번째,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분노와 슬픔, 기쁨과 실망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은 예측 가능하다. 하지만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은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대하게 된다. 김영석은 말을 많이 하지 말며 격하게 화내지 않는다. 흥분해서 자제력을 잃는다면 결코 그릇이 큰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했다. 감정의 노예가 되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언제 어떤 말로 우리를 화나게 할 수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직장에서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렸을 때를 생각해 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하나는 즉시 화를 내며 대들거나, 다른 하나는 속으로만 끓이며 겉으로는 굽신거리는 것이다. 둘 다 좋지 않다. 전자는 감정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후자는 만만한 사람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진정 강한 사람은 다르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조용히 말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내지도 않고 굽히지도 않는다. 그저 담담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 이런 사람 앞에서는 아무리 권력이 있는 상사라도 함부로 대하기 어렵다. 감정 조절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감정을 나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화가 나면 안 되고, 슬프면 안 되고, 실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감정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문제는 그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감정을 인정하되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다. 화가 날 때,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라고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 순간 한 걸음 물러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화가 났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말라. 한 박자 쉬어라. 심호흡을 하고 속으로 하나부터 10까지 세어라. 그 짧은 시간이 당신을 감정의 노예에서 감정의 주인으로 만들어 준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할 것이다. 슬플 때도 마찬가지다. 상실감이나 실망감에 압도당하지 말라.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것이
당신의 전부가 되도록 두지는 말라. 지금은 슬프지만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견뎌라. 그런 당신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기쁠 때도 과도하게 들뜨지 말라.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자랑하고 다니지 말라. 조용히 기뻐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여라. 그런 절제된 기쁨이 더 품격 있어 보인다. 감정 조절의 핵심은 연습이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 커피가 식었다고 짜증내지 말고, 버스가 늦었다고 화내지 말고, 계획이 틀어졌다고 실망하지 말라. 이런 작은 연습들이 쌓여서 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만든다. 또한 감정일기를 써보라. 하루 종일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 감정이 어떤 상황에서 생겼는지, 그때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록해보라. 객관적으로 자신의 감정 패턴을 파악할 수 있고 문제점을 찾아 개선할 수 있다. 명상이나 요가 같은 심신수련도 도움이 된다. 이런 활동들은 마음을 평정하게 만들고 감정의 파도에 휘둘리지 않는 중심을 만들어준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효과가 없는 것 같겠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한 변화를 느낄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정 조절이 억압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감정을 꾹꾹 눌러 담아 두라는 것이 아니다. 적절한 방법으로 건전하게 표현하되 그 표현의 시점과 방법을 스스로 선택하라는 것이다. 김영석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부당한 일들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일기나 편지, 시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정리했다. 억압하지도 않았고 폭발시키지도 않았다. 건전한 방법으로 감정을 다스렸기 때문에 18년이라는 긴 시간을 견딜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불멸의 업적을 남길 수 있었다.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다. 오늘부터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되어보라. 두 번째,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라. 말 많은 사람은 신뢰받지 못한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무리 그럴듯한 계획을 말해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우습게 본다. 반대로 말은 적지만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 거창한 계획을 말하지는 않지만 묵묵히 실행하는 사람은 저절로 존경받는다. 우리 주변을 보라. 회의 때마다 그럴듯한 아이디어를 쏟아내지만 정작 실행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사람이 있다. 반면 말은 별로 하지 않지만 맡은 일은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도 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떤 사람이 더 인정받는지는 분명해진다. 김영석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관리로 일할 때도 화려한 수사를 늘어놓지 않았다. 대신 백성들의 실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실행했다. 곡산부사로 재직할 때는 말로만 선정을 외치지 않고 직접 현장에 나가 농민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다. 유배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언젠가 복권되면 이런 일을 하겠다는 식의 허황된 말은 하지 않았다. 대신 주어진 현실에서 할 수 있을 찾아 묵묵히 했다. 의료 봉사, 교육 활동, 농업 기술 지도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들을 계속했다. 그 결과 유배지 사람들이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다. 말과 행동의 일치는 신뢰의 기본이다.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신뢰가 무너진다. 5분 후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정말 5분 후에 전화해야 한다. 내일까지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반드시
내일까지 준비해야 한다. 이런 작은 약속들을 지키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작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큰 약속도 지키지 않는다고 여겨진다. 반대로 작은 약속까지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은 큰 일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된다. 특히 시간 약속은 더욱 중요하다. 약속 시간에 늦는 것은 상대방의 시간을 빼앗는 것이다.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반대로 항상 약속 시간을 지키는 사람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그 결과 상대방으로부터도 존중받는다. 말을 할 때도 신중해야 한다. 확실하지 않은 것은 말하지 말라. 아마도 글쎄요. 같은 애매한 표현을 남발하지 말라. 모르는 것은 솔직하게 모르겠다고 말하고 확실한 것만 단정적으로 말하라. 그래야 당신의 말에 무게가 생긴다. 과장하지도 말라. 작은 성과를 큰 성과인 양부풀리거나 어려웠던 일을 더 어려웠던 것처럼 과장해서 말하지 말라. 사실 그대로 담담하게 말하는 것이 더 인상적이다. 과장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는다. 또한 다른 사람의 공을 가로채지 말라. 팀 프로젝트의 성과를 혼자만의 공으로 돌리거나 부하 직원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처럼 발표하지 말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공을 인정해주고 자신의 역할은 축소해 말하라. 그런 겸손함이 더 큰 신뢰를 만든다. 실패했을 때는 변명하지 말라. 그때 시간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이 협조하지 않아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같은 변명들은 책임 회피로 들릴 뿐이다. 솔직하게 실수를 인정하고 다음에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말하라. 그런 솔직함이 오히려 신뢰를 높인다. 행동할 때는 일관성을 유지하라. 기분에 따라 태도가 바뀌거나 상대방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지 말라. 항상 동일한 원칙과 기준으로 행동하라. 그래야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고 예측 가능한 사람이어야 신뢰받을 수 있다. 특히 힘든 상황에서의 행동이 중요하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누구나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압박을 받을 때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진정한 신뢰를 받는다. 또한 남이 보지 않을 때 행동도 중요하다. 감시받지 않을 때, 누구도 알지 못할 때도 똑같이 행동하라. 그런 일관성이 쌓여서 인격을 만들고 그 인격이 자연스럽게 풍겨 나오는 분위기가 사람들로 하여금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든다. 김영석은요, 콘대글은 곧 그 사람이다 라고 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행동이 그 사람을 보여준다.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쌓여서 그 사람의 평판을 만들고 그 평판이 그 사람의 위상을 결정한다. 오늘부터 말을 줄이고 행동을 늘려라. 거창한 계획을 발표하지 말고 작은 실행을 시작하라. 멋진 말로 감동시키려 하지 말고 확실한 행동으로 신뢰를 쌓아라. 그것이 조용하지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지름길이다. 세 번째, 원칙을 지키되 유연함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어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다. 언제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황에 따라 지혜롭게 대처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타협할 수 없는 선이 어디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선 안에서는 유연하게 움직인다. 김영석은 공명정대함은 마음에 치우침이 없는 것이다.
치우치지 않고 막힌 것이 없을 때 비로소 위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진정한 위엄은 고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정함에서 나온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원칙을 굽히지도 않고 원칙만 내세워 현실을 무시하지도 않는 균형감에서 나온다. 직장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을 것이다. 부정한 일에는 절대 타협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융통성 없이 고집만 부리지는 않는 사람,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는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람, 이런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부정한 제안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접근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다. 원칙이 있다는 것은 자신만의 가치 기준이 명확하다는 뜻이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어디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고 어디서부터는 받아들일 수 없는지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런 기준이 없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하게 되고 결국 신뢰를 잃는다. 하지만 원칙만 있고 유연함이 없으면 꼰대가 된다. 원칙은 원칙이다. 법은 법이다라며 상황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은 존경받지 못한다. 오히려 융통성 없는 사람,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여겨진다. 진정한 지혜는 원칙과 유연함의 조화에 있다. 핵심은 지키되 방법은 조정하는 것이다. 목표는 유지하되 과정은 수정하는 것이다. 가치는 타협하지 않되 표현 방식은 상황에 맞게 바꾸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직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그 정직함을 표현하는 방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때로는 직설적으로 말하고, 때로는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때로는 침묵으로 답할 수도 있다. 원칙은 동일하지만 방법은 유연한 것이다. 또 다른 예로 공정함이라는 원칙을 생각해 보자.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원칙이라면 그 원칙 자체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하지만 공평하게 대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엄격함이 공평함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배려가 공평함일 수 있다. 이런 균형감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지를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그 가치들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입장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다르게 느낄 수 있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유연함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완벽을 추구하지 말라.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고 완벽한 상황도 없다. 때로는 차선책을 선택해야 하고 때로는 타협해야 할 때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핵심 가치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김영석도 이런 균형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개혁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실 정치의 한계도 인정했다. 당장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점진적인 개선을 추구했다. 유배지에서도 복권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현실을 부정하지도 않았다. 원칙과 유연함의 조화는 연습을 통해서만 익힐 수 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미리 생각해 보라. 그리고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생각을 실행에 옮겨보라. 처음에는 어색하고 실수도 있겠지만 점차
자신만의 패턴을 만들어갈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해 보라. 당신의 원칙적인 태도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유연한 대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지켜보라. 그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방식을 조정해 나갈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다.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내일은 저렇게 하면 신뢰를 잃는다. 상황이 달라져도 기본적인 접근 방식은 동일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당신을 예측할 수 있고 동시에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원칙을 지키되 유연함을 잃지 않는 사람은 예측 가능하면서도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다. 기본적인 가치관은 알 수 있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식은 알 수 없다. 그래서 함부로 무시하거나 이용하려 들지 못한다. 오늘부터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되어보라. 네 번째, 깊이 있는 내면을 가진 사람이 되어라. 표면적으로는 순둥순둥해 보이지만 깊이 있는 내면을 가진 사람만큼 매력적인 사람은 없다. 이런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통찰력에 놀라게 되고 생각지도 못한 깊이에 감탄하게 된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끝없는 우물 같은 깊이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겸손해진다. 김영석은 바람이 불어 흔들 수 있는 것은 표면의 물결 뿐이다. 그 깊은 물속은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고 했다. 얕은 사람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지만 깊은 사람은 큰 바람이 불어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이런 깊이가 바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든다. 깊이 있는 내면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 지식은 외우면 되지만 지혜는 경험과 성찰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많은 책을 읽었다고 해서 깊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책의 내용을 자신의 삶과 연결시켜 깊이 생각해 봐야 진정한 깊이가 생긴다. 깊이 있는 사람은 질문을 잘한다. 표면적인 현상 뒤에 숨어 있는 본질을 찾으려 한다. 왜 그럴까? 정말 그럴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진다. 이런 질문들이 사고의 깊이를 만들고 그 깊이가 말과 행동에 무게를 더한다. 또한 깊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잘 안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 가능성과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에 화를 내고 무엇에 기뻐하는지를 안다. 이런 자기 인식이 있어야 다른 사람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라. 하루 종일 바쁘게 살다가도 잠시 멈춰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오늘 내가 한 행동들이 정말 옳았는지, 내가 한 말들이 상대방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을지, 내가 내린 판단들이 합리적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라. 독서를 통해 내면을 풍부하게 만들어라. 하지만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독서가 아니라 생각하는 독서를 해야 한다. 저자의 주장에 동의하는지, 나라면 어떻게 했을지, 이 내용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읽어라.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져라. 자신의 전문 분야만 아는 사람은 시야가 좁다. 문학, 역사, 철학, 예술,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해 보라.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들이 만나는 곳에서 새로운 통찰이 생긴다. 여행도 내면을 풍부하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문화를 경험하면 시야가 넓어진다. 여행을 갈 수 없다면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여행기를 읽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예술 활동도 내면을 깊게 만든다.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듣거나 시를 쓰는 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내면과 대화하는 시간이다. 예술은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과 직관의 영역을 열어준다. 명상이나 기도 같은 영적 활동도 도움이 된다. 종교가 있든 없든 조용히 자신의 내면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라.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의 성찰이다. 특별한 시간을 따로 내지 않아도 일상의 순간순간에 깊이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라. 지하철을 타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산책을 하면서 끊임없이 생각하라. 타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도 내면을 깊게 만드는 방법이다. 다른 사람의 경험과 생각을 통해 자신의 시야를 넓힐 수 있다. 특히 자신과 다른 세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실패와 좌절의 경험도 소중하다.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자신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인생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게 된다. 실패를 회피하지 말고 그 속에서 배울 점을 찾아라. 봉사 활동이나 사회 참여도 내면을 성숙시킨다.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된다. 김영석은 18년간의 유배 생활을 통해 엄청난 내면의 깊이를 만들었다. 그는 그 시간을 원망하거나 허송세월로 보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간을 자신과 만나는 시간, 학문을 깊이 탐구하는 시간, 백성들의 삶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만들었다. 그 결과 후세의 길이 남을 사상가가 될 수 있었다. 깊이 있는 내면을 가진 사람은 말할 때도 다르다. 허황된 말이나 과장된 표현을 하지 않는다.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정확한 말을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은 무게가 있고 사람들이 귀 기울인다. 행동할 때도 다르다.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신중하게 판단한 후에 움직인다. 하지만 일단 결정하면 확신을 가지고 실행한다. 이런 일관성이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존경을 만든다. 깊이 있는 내면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랜 시간에 걸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노력은 분명 보상받는다. 깊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겸손해지고 함부로 대하기 어려워진다. 오늘부터 당신도 그런 깊이를 만들어 가기 시작하라. 5번째, 조용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 되어라. 카리스마라고 하면 보통 웅변가처럼 사람들 앞에서 열정적으로 연설하는 모습을 떠올린다. 목소리를 높이고 몸짓을 크게 하며 청중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모습 말이다. 하지만 진정한 카리스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진정한 카리스마는 조용하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큰 동작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다. 조용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은 말이 적다. 하지만 그 적은 말이 큰 임팩트를 준다.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고 꼭 필요할 때만 정확한 말을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언가 말하면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인다. 평소에 말을 아끼기 때문에 막상 말할 때는 더 큰 무게를 갖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경청을 잘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말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쓴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고 집중해서 듣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다. 자신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기 때문이다. 김영석도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큰 소리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사람이 아니었다. 조용히 앉아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백성들이 그를 찾아와 하소연할 때도, 제자들이 학문에 대해 질문할 때도 그는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다. 그리고 나서야 신중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조용한 카리스마의 첫 번째 요소는 자신감이다. 이것은 거만함과는 다르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으되 그것을 과시하지 않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고 자신의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올까?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자신이 가진 가치를 인정하는 데서 나온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고유한 장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두 번째 요소는 평정심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는 것이다. 좋은 일이 생겨도 과도하게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과도하게 낙담하지 않는다. 항상 일정한 에너지를 유지한다. 이런 안정감이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준다. 세 번째 요소는 진정성이다. 자신을 포장하거나 가식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되 그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절제한다. 솔직하되 배려심이 있고 자연스럽게 무례하지 않다. 네 번째 요소는 지혜다.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줄 아는 능력이다.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언제 개입해야 하고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를 안다. 이런 지혜가 있어야 조용한 카리스마를 발휘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요소는 따뜻함이다. 조용하다고 해서 차갑거나 무관심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있되 그것을 조용히 표현하는 것이다. 큰 제스처나 과장된 표현 없이도 상대방에게 온기를 전달할 수 있다. 조용한 카리스마를 기르려면 먼저 자신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연습하라.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무엇을 말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파악하려 노력하라. 표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감정과 진심을 읽으려 하라. 그래야 진정한 소통이 가능하다. 몸짓과 표정도 중요하다. 과장되거나 어색한 동작보다는 자연스럽고 절제된 움직임이 좋다. 작은 미소나 따뜻한 눈빛이 큰 웃음보다 더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목소리도 신경 써야 한다. 큰 소리보다는 차분하고 안정된 목소리가 더 설득력이 있다. 너무 빨리 말하지 말고 적당한 속도로 또박또박 말하라. 그래야 상대방이 집중해서 들을 수 있다. 옷차림도 중요하다. 너무 화려하거나 튀는 옷보다는 단정하고 품 있는 옷이 좋다.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아서 일관성 있게 유지하라. 외모가 전부는 아니지만 첫인상에는 분명히 영향을 준다. 무엇보다 진정성이 중요하다. 조용한 카리스마를 흉내만 내서는 안 된다. 진정으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면부터 변화해야 외면의 변화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김영석은 평생 이런 조용한 카리스마를 발휘했다. 그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도 겸손했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품위를 잃지 않았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항상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적들조차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조용한 카리스마는 나이가 들수록 더 빛을 발한다. 젊을 때는 열정과 에너지로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것들이 줄어든다. 하지만 조용한 카리스마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진다. 경험과 지혜가 쌓일수록 더 큰 매력을 발휘한다. 당신도 오늘부터 조용한 카리스마를 기르기 시작하라. 큰 소리 내지 말고, 과장하지 말고, 자신을 과시하지 말라. 대신 진정성 있게, 따뜻하게, 지혜롭게 행동하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5가지 특징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야 조용한 카리스마를 발휘할 수 있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진정한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원칙과 유연함의 조화가 있어야 깊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깊이 있는 내면이 있어야 조용한 카리스마가 진정성을 갖는다. 김영석이 보여준 것처럼 진정 강한 사람은 소리치지 않는다. 화내지 않는다. 과시하지 않는다. 대신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낸다. 꾸준히 자신을 발전시켜 나간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당신이 정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외적인 위력에 의존하지 말라. 내적인 힘을 기르라. 다른 사람을 누르려 하지 말고 자신을 높여라. 상대방을 작게 만들려 하지 말고 자신을 크게 만들어라. 세월이 흐르면서 당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지 생각해 보라. 그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으라고 할까? 아니면 그분은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셨으라고 할까? 전자는 일시적인 두려움을 주는 사람이고 후자는 영원한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김영석은 죽은 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존경받고 있다. 그가 권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다. 그가 부자였기 때문도 아니다. 그가 보여준 인품과 품격 그리고 조용하지만 강인한 정신력 때문이다.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순둥이 같아 보여도 아무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 조용하지만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 시작은 오늘부터다. 감정을 다스리고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원칙을 지키되 유연함을 잃지 않고 깊이 있는 내면을 기르고 조용한 카리스마를 발휘하라. 그 길은 쉽지 않을 것이다.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고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을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라. 김영석도 18년이라는 긴 시간을 견뎌냈다. 그 시간 동안 한 번도 자신의 원칙을 포기하지 않았고 한 번도 품격을 잃지 않았다. 그 결과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인물로 남아있다. 당신의 인생도 그런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기억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첫걸음을 오늘부터 시작하라. 김영석이 그랬던 것처럼 조용하지만 강인하게, 순둥하지만 당당하게 살아가라.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고 진정한 강함의 모습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김영석 인생조언은 앞으로도 당신의 삶의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